신라 진평왕 시절 서라볼의 율리라는 곳에 설씨 성을 가진 처녀가 살았는데 비록 미천한 가문 출신이었으나 행실 바르고 마음씨 또한 고와 이웃들의 칭찬이 자자했다. 어느 날 선랑자가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짐 실은 조랑말을 수양 버드나무에 메어놓고 다가왔다. 저 물 좀 얻어 마실 수 있는지요? 젊은이는 남노한 옷을 입고 있었으나 기상만은 의젓해 보였다. 선랑자가 바가지에 물을 떠서 건네자 그는 벌컥벌컥 달게 물을 마셨다. 말도 목이 마를 것이라 생각한 선랑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 앞에 놓아주자 말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물을 한 동이 단숨에 비워버렸다. 젊은이는 선랑자의 친절이 몹시 고마운 듯 자기 소개를 했다. 저는 사량부에서 수출구워 파는 가실이라고 합니다. 오늘 팔다 남은 수치 있는데 낭자께 드리고 싶습니다. 선랑자가 극구 사양했으나 그는 부득부득 말에 실려있는 숯을 선랑자의 집까지 날라주고 돌아갔다. 선랑자의 부친은 허구한 날 술 타령이나 하며 세월을 보내는 주책바가지 노인이었는데 오늘도 그는 고을의 세도가인 김부자에게 술 대접을 받으며 희희낙낙하고 있었다. 아이고, 이거 번번이 대접만 받아서 어떡하나. 선로인이 미안한 표정을 짓자 김부자가 펄쩍 뛰었다. 앞에라뇨. 부모 자식 같은 우리 처지에 그리 섭한 말씀을 하시다뇨. 아이고, 무슨 그런 황송한 말씀을. 영감님께서 그 말이 정 거북하시면 저 사람이 내 사위다 이리 생각하십시오. 사위라고요? 선로인이 혹시 사돈이란 말을 잘못 들었나 하고 김부자를 바라보자 그는 비로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내 단도직입으로 말하리다. 따님을 후처로 맞이하고 싶소이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 영감님을 친부모 이상으로 모시고 노후 걱정을 조금도 하지 않게 해드리리다. 아이고, 나야 뭐 좋지만 우리 딸아이가 어떻게 생각할지. 딸을 핑계대며 꼬리를 빼는 선로인을 보며 그것도 다 생각해 두었다며 김부자가 손뼉을 치자 하인이 비단 보따리를 들고 달려왔다. 아버님, 이게 무엇인지요? 눈앞에 펼쳐놓은 화려한 비단을 보며 선랑자는 놀란 눈으로 부친을 바라보았다. 김부자가 네게 보내는 선물이란다. 김부자가 왜요? 너를 후처럼 맞이하고 싶다고. 얼버무리는 부친을 보며 선랑자는 사태를 짐작했다. 돌려주세요. 저는 시집 안 가요. 김부자가 나를 그 노후 걱정을 일절 안 하게 해주겠다고. 제가 평생 아버님 모시고 살 테니 그분께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세요. 딸의 단호한 태도에 선로인은 어쩔 수 없이 비단을 돌려줄 수밖에는 없었다. 미천한 것들이 감히 내 호의를 거절하다니. 어디 두고 보자. 김부자는 화가 나 펄펄 뛰었지만 당사자가 독신으로 살겠다는 데야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일이었다. 그런 일이 있은 얼마 후 관원들이 선로인을 찾아와 3년 동안 변방으로 수자리 살러 가야 한다는 통고를 했다. 60노인더러 접경지대를 지키는 군역에 나서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항의도 하고 애원도 해봤지만 군적에 기피자로 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김 부자가 앙심을 품고 뒤에서 흉계를 부린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힘없는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길밖엔 없었다. 달님, 별님, 굽어 살펴주시어요. 늙으신 아버님께서 젊은이들도 견디기 힘든 변방 근무를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버님이 잘못되시기라도 하면 소녀는 어찌하옵니까? 달님, 별님, 부디 아버님을 구해주소서. 마침 설랑자의 집에 몰래 숯을 넣어주고 돌아가려던 가실은 그녀의 구슬픈 기도 소리를 듣고 살며시 사리반을 들여다보았다. 푸른 달빛 아래 향을 사르며 기도하고 있는 설랑자의 애련한 모습을 보며 가실은 생각에 잠겼다. 뭐라고? 자네가 이 늙은이 대신 변방 근무를 하겠다고? 가실의 말을 들은 설로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생판 모르는 청년이 느닷없이 찾아와 대신 수자리 살러 가겠다고 하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인지 의심이 들었다. 예, 저는 비록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몸이지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고 있습니다. 변방을 지키는 일은 어르신 같은 노인이 아니라 저 같은 젊은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얘야 들었느냐? 이 사람이 애비 대신 가겠다는 말. 설로인은 크게 기뻐하며 딸을 바라보았다. 예, 아버님. 이분이 몰래 숯을 넣어주는 바로 그... 딸의 말을 듣고 비로소 사태를 짐작한 설로인은 고마움을 가득 담은 눈길로 가시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이 늙은이를 살려주었으니 내 목숨값으로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혹여 내 딸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자네와 혼례를 맺도록 해주겠네. 얘야, 너는 어떠하냐? 설랑자는 대답 없이 미소만 지었다. 그건 안 될 말입니다. 변방에서 제가 못 돌아오기라도 하면 따님은 시집도 못 가고 청상의 신세가 될 것이니 그건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심 바른 가실의 말에 설로인이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자 설랑자가 수줍은 듯 가실을 바라보았다. 까닭없이 은혜를 입는다면 이 또한 마음에 빚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3년 수자리를 살고 돌아오신다면 소녀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언약을 해주시어요. 가실도 그녀의 말을 반대할 까닭이 없었다. 설랑자는 작은 손거울을 둘로 쪼개어 반쪽을 가실에게 내밀었다. 이게 무엇이요? 제가 이미 마음을 허락하였으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짐하는 심표입니다. 이 거울이 훗날 마땅히 합쳐지도록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 알겠소. 깨진 거울 반쪽을 소중히 품속에 간직한 가실은 설로인에게 자신의 애마를 잘 보살펴달라는 부탁을 한 후 설랑자의 눈물 어린 전송을 받으며 변방으로 떠났다. 그가 파견된 정곡이란 지역은 고구려와 신라군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접경지대였다. 설랑자는 가실이 무사히 돌아오길 밤낮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3년이 훌쩍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노처녀로 늙어가는 딸을 보다 못한 설로인이
3년 기한이 지났다며 시집을 가라고 다그치자 설랑자는 신의를 저버리고 가벼이 약속을 깬다면 그게 어찌 인정이겠습니까? 3년만 더 기다리게 해주세요 라며 버티었다. 그러나 다시 3년 세월이 흘러갔지만 가실은 끝내 돌아오지 않자 설랑자는 부친의 뜻을 따를 수밖에는 없었다. 때마침 화랑 출신인 무신랑이 설랑자에게 청혼을 해오자 설로이는 서둘러 혼사를 진행시켰다. 예단이 오가고 혼례일이 확정되자 설로이는 마을 사람들을 주막거리에 불러놓고 술잔치를 벌였다. 경축드립니다. 훌륭한 사위를 맞으셨으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화랑 출신에다 인물도 훤하고 가문도 상급이니 더 이상 뭘 바라겠소. 사람들의 축하 속에 기분이 들뜬 설로인이 신랑 자랑을 늘어지게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웬 거린이 절뚝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남노한 행색에 해골처럼 마른 몰골로 비실비실 걷고 있는 그가 가실인 줄 알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잠시 마을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던 가실은 다시 허청허청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가실은 마구간의 모습을 드러냈다. 설랑자의 결혼 소식을 듣고 서라벌을 떠날 결심을 한 가실은 에마가 보고 싶어 찾아간 것이었다. 잘 있었느냐? 얼마나 네가 그리웠는지 모른단다. 가실이 말을 안고 쓰다듬자 주인을 알아본 말은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에마야, 아가씨가 좋은 배필을 만났다니 나는 떠나려고 한다. 너를 거둬줄 형편이 못 돼. 데리고 가지 못해. 미안하구나. 가실이 눈물을 보이자 말도 슬픈지 울음소리를 토해내었다. 웬 놈이냐? 말울음소리를 듣고 놀란 설로인이 안채에서 뛰쳐나왔다. 이런 죽일 놈, 이런 도둑놈 같으니. 몽둥이를 들고 사정없이 내리치려는 부친을 설랑자가 제지했다. 아버지, 잠깐만요. 낯선 이를 대하는 말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음을 감지한 설랑자는 가실의 행색을 살피며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됐는지요? 소인은 성도 이름도 없는 거지구만요. 가실은 슬며시 시선을 피하며 돌아섰다. 신분이 탄로나기 전에 도망치려는 가실의 옷자락을 말이 덥석 물고 놓아주지를 않았다. 그 서슬에 가실의 품속에서 거울 조각이 땅에 떨어졌다. 아니, 이건... 깨어진 거울을 주워들고 자신의 품속에 간직하고 있던 거울 반쪽과 맞추어 본 설랑자는 비로소 가실을 알아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설랑자의 행복을 위해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던 가실도 더 이상 사랑을 회피할 수는 없었다. 설로이는 못내 아쉬웠지만 무진랑에게 파혼 통고를 했고 대신 가실과 설랑자의 결혼식이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가실과 설랑자의 사랑 이야기는 온 서라벌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으며 진평왕은 가실에게 큰 상을 내려 그의 선행을 기렸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 열전편에 실려 오늘에 전하고 있다.